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그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 빅데이터가 이제 경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경영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마케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쪽에서 과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이 과정이 바로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한 이제 직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자격이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직무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석 및 활용되고 있는 이 분야가 바로 이 마케팅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야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마케팅 분야의 빅데이터를 이제 체계적으로 잘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이 자격 시험 자체가 이 바로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자격의 특징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본 자격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제 자격을 주관하고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제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실제 이 생산서본부라고 하는 자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 자체가 그래도 이제 다른 자격들보다는 좀 더 이제 공인적인 어떤 부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현재는 이제 민간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이 이제 초창기 올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특히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는 9월에서 10월경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런 교육들도 다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마케팅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에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꼭 공인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 국제 자격 ICDL이라고 해서 국제 자격증에도 현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민간 자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 자격증까지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 자격 특징은요. 전문 자격 기관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생산서본부는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자격증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ERP라든지 또한 그 외에 뭐 다양한 어떤 ITQ라든지 다양한 자격증들을 현재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자격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전략의 수립에 사용하는 빅데이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특히나 기업에서는 정보 격차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 SNS가 나오게 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이 물론 대기업 자체가 역량이 더 크겠죠. 대기업은 마케팅 부서라든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 수출부가 따로 있겠죠. 기업에. 그럼 얼마나 편해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물적 자원도 풍부하죠. 자금도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예를 들면 외주를 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자기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새롭게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같은 경우는 실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하는 쪽은 제조하는 쪽은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또는 웹상에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를 통하게 되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트렌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 마케팅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위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취득을 위한 자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격증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한 그런 자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력서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력서에 쓴다? 나쁜 것이 아니죠. 물론 자격증이라고 해서 꼭 그 이제 취득을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한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취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격은 이제 뒤에 보시면 구체적인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필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실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기적인 부분에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한계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필답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주어지고 밑에 보기가 주어지고 거기서 골라서 예를 들면 이 코드가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다든지 또 올바른 코드를 찾는다든지 또 실행 결과를 찾는다든지 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필답형이다 보니까
좀 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격증 자체는 뭐냐면 실제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론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이론, 그리고 분석 기획에 대한 이론들, 그러니까 통계적인 기법들도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런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툴이 있습니다. 툴하고 그다음에 엑셀이라고 하는 그 툴이 있죠. 그러니까 엑셀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툴을 통해서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여기 나와 있듯이 1급하고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과 2급 자체는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보통 어느 자격증 같은 경우는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제가 처음에 이제 촬영했던 그 부분들인데,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는 어떻게 돼? 2급을 취득해야지만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 같은 경우는 그게 2급과 1급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에서 내가 역량을 좀 갖추고 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1급을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R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2급을 이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1급과 2급의 차이는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이제 과목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역량에 대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답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이런 것들, 전산회계처럼 실제 저희가 코딩을 하거나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론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실기적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필기 같은 경우는 1급 같은 경우는 총 7과목에 35문항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필기가 6과목이고 이제 2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물론 범위에도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문항서에도 약간 차이가 좀 있겠죠. 그 2급, 1급 같은 경우는 또 R로 실기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 한 개 과목이 총 4개의 문항, 이제 작업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뒷분에서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총 한 개 과목이 어떻게 돼? 3개의 어떤 작업형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엑셀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대학교를 들어가시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엑셀은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죠. 또한 이 뭐 모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쉽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마케팅 빅데이터에서 요구하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평균 또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뭐 합,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게 돼요? 실제 데이터이겠죠.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산선부, 한국 생산선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필기 실기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필기하고 실기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당연히 이렇게 합격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2급보다는 1급 자체가 R을 실제 활용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필기에 대한 범위가 좀 넓지만 어떻게 돼? 좀 더 2급보다는 1급 자체가 상위 자격이기 때문에 좀 더 합격 기준이 이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1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촬영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이 내용을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 빅데이터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한 파트가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 기획, 분석 기법, 그리고 활용 이런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빅데이터의 어떤 필요성,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장점 또는 단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은 실제 이 교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KPC에서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인증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인증 교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1급하고 2급하고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이면 실제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에서도 가치와 영향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뭐 숨겨지고 버려지고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부분들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또는 사회적인 가치, 또는 경제적인 가치,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이런 가치들,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체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입니다. 시험 문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세문항에 배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 기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획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기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굳이 해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예요? 기획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도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한다 또는 토익 시험을 올리겠다는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빅데이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획이 왜 중요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형태가 있겠죠. 그런 문을 좀 통하고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러니까 하향식이냐 또는 상향식이냐 또는 프로토타이핑이냐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항이 좀 많죠. 왜냐하면 기획 파트가 실제는 2개 장밖에 되지 않는데 문항이 4개고요. 빅데이터 이해 같은 경우는 2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는 3문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기획이라 저희가 이제 분석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통계라든지, 통계는 기초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배우는 부분들이겠죠. 경영 통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카이 제곱 검정이라든지 T 검정 또는 뭐 F 검정이라든지 F 검정 아노바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요인 분석 또는 분산 분석 또는 뭐 상관성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급 통계 분석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뭐 MDS라든지 다양한 이런 분석 기법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가장 크죠. 왜냐면 빅데이터 자체가 실제 정형, 비정형은 아니잖아요. 정형은 보통 이 데이터 마이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정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비정형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해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거의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통계부터 고급 통계, 이제 기초 통계, 고급 통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까지가 이 분석 기법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 방법을 쓰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기초 통계보다는 또는 고급 통계와 또는 데이터 마이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정형, 비정형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 쪽은 간단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분석하고 프로세스, 그리고 마케팅 빅데이터가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마케팅 어디에서 많이 활용될까요? 엄청 많이 활용됩니다. 아시겠지만. 굳이 우리가 몰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마케팅에 대한 것들도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고객의 어떤 니즈를 찾는다면 최근에는 CG를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그런 것들을 적시에 제공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겠죠.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면 디카페인을 마셨거든요. 근데 물론 매장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어느 커피숍은 디카페인이 있고 없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디카페인을 좀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약 때문에 디카페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검색해 보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를 주문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아이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 핫 아이스를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컵도 어떤 컵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소비자 행동을 잘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가장 잘한 어떤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스타벅스 가시면 커피 전문점 가시면 이렇게 줄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보통 거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문하고 와서 받아서 오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돼요? 사이렌 오더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와서 자리를 먼저 앉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리에 앉아서 바로 제가 사이렌 오더를 주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객의 행동 패턴을 본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이외에도 마케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뭐 이베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마케팅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뭐예요?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영역들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 마케팅에 대한 전략,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 P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각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다섯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와 어떤 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마케팅 S 영역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보다 한참 예전부터 트렌드겠죠. 소비자의 심리 또는 소비자 행동 자체를 많이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는 마케팅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여기에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 자체에서는요, 실제 시장 현황 분석, 수요 예측, STP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제품에 대한 속성, 선호도 분석,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분석, 또는 고객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 마케팅 빅데이터에서는 관리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실제 이 파트가 총 15문제가 됩니다. 실제 아까 35문제라고 했잖아요. 총 35문제 중에서도 이 마케팅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15문항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돼요? 전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1급에 대한 어떤 출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앞서서는 필기였고 이제 실기를 보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과 해석이라고 해서 검정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기초 통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고급 통계,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및 어떤 저장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처리 기술, 분석 도구,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어떤 기법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기초 통계, 고급 통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PC 인증 교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마케팅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 저장 기술 또는 수집 기술, 처리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있고 실제 실습을 할 때는요.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가 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뒤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약간의 예시 문항들을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찾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크롤링 하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긁어온다라고 하죠. 긁어오게 되면 긁어오는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 이제 전처리라든지 또는 후처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특히나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시각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돼? 엑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래프, 이제 막대 그래프라든지 히스토그램, 가로막대 또는 세로막대 또는 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빅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나중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고 분석 결과가 잘 나왔다면 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시각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뭐 교재를 보시거나 뭐 이론 교재를 보시고 실습 교재는 좀 따로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습 교재라도 따라하면 다 돼요. 샘플 가지고. 근데 만약에 실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똑같이 하지만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인 분석을 한다든지 상관성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어떤 회계 분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안 잡히고 군집 분석을 해도 잘 안 잡히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샘플을 한 데이터하고요. 실제 이 데이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험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제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약간은 시험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를 주고 정제를 시킨 다음에 이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돼? 실제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나왔어요. 엑셀이 되었든 R이 되었든 SPSS가 되었든 어떤 통계 툴이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릭해서 하면 다 나와요. 나오는 결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유사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 경영의 의사결정 또는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관점을 주고 있는 것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규모 가설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통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그걸 진행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R에서 하는 그런 실기에서 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2급 실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2급 실기는 1급 실기보다는 1급 필기 필기죠. 1급 필기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급 필기에서는 특히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똑같죠. 똑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획도 2급보다 1급보다는 2급이 더 문항수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기획 부분을 좀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보통 저희 탑다운을 많이 하거든요. 하향식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문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이 빅데이터 기획 같은 경우는 2급 같은 경우는 엑셀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약간 단순적인 어떤 업무, 통계적인 어떤 분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가 좀 약간 1급보다는 줄어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2급 같은 경우는 1급보다는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적인 부분이죠. R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까지도 저희가 다 포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R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정형 자체는 실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 통계겠죠.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든지 T 검정 또는 F 검정. 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또 이제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기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회귀 분석 또는 뭐 다진 회귀 분석이라든지 또는 요인 분석. 이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계적인 부분들이죠. 기초 통계겠죠. 고급 통계가 아닌 기초 통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이제 포괄을 해서 시험에 좀 출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하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어떤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여기 분석 기법 안에 포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 파트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 소비자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급보다는 양이 좀 줄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한 권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2급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1급을 또 보신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1급을 한번 준비해 보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분석적 사고 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특히나 마케팅 같은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도 과연 어떤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얘가 분석을 했을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하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맥주하고 기적은 과연 어떤 분석을 통해서 했을까? 연관성 분석이겠죠.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연히 관련성이 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럼 거기에 연관성 분석이면 연관성 분석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지지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향상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런 기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한 번 이제 마케팅은 아니지만 다른 사례다. 뭐 서울시에 예를 들면 심야버스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마케팅에 대한 전략, 조사, 마케팅 빅데이터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마케팅 빅데이터는 과연 어느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또는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문항수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 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 빅데이터 활용뿐만이 아니라 25문제 중에 마케팅, 소비자 행동이 다 마케팅에 포함이 되니까 총 10문항 정도가 있으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비자 행동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 뒤에서 제가 실제 필기 파트하고 이제 실기 파트에서 좀 나오는데 필기 파트 이런 이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필요성을 좀 느끼게 돼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뭐 구매 후에 만족을 하게 되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저관여 과정하고 고관여 과정에 따라서 약간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트렌드가 상당히 틀립니다. 과정들 자체가. 그다음에 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정보를 지각한다든지 또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보시게 되면 이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뭐 여기 경영을 만약 전공 자체가 경영학이었다라고 하시면 소비자 행동이라는 과목은 다 있잖아요. 마케팅 관리하고 틀리게 소비자 행동이라는 과목을 따로 보통 배웁니다. 보통 소비자 행동이라고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 소비자 행동보다는 소비자 뭐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하겠지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때 만족을 하고 어떤 때 불만족을 하게 되는 이런 요인들을 잘 찾아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포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급에 대한 실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급은 R을 합니다. R이라고 하는 게 통계 패키지입니다.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엑셀도 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과 해석이라고 하는 이 검정 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기초 통계에 대한 이해 또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는 겁니다. 엑셀도 잘 아시겠지만 엑셀로 클릭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그럼 그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제 이 가설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R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코딩을 하는 부분이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쉽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도구 탭을 가서 분석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다 분석이 되잖아요. 물론 기존에 따라서는 뭐 입력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을 약간 입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출제 기준 그리고 과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기 필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증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